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?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필룩스부터 볼게요.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4% 급증했다더라라는 결과가 전해집니다. 장 초반부터 주가 강했고요. 지금도 한 5%대 강세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주가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이 필룩스 주가가 주당 한 3만 원 선이 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지금 1년 사이에 7천 원 초반까지 내려온 겁니다.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조심스럽게 올려다보는 오늘입니다. 7,09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.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0년 만에 최악의 성장을 보일 거다,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. 디램 고정 가격 4개월 연속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휴대폰 시장도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. 이 휴대폰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,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1등, 2등이 잘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? 오늘도 별 볼 일 없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도체 상당수의 종목들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. 네,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인데요. 사실 실적은 엉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장 초반에 다소 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. 장 초반에 한 4%대의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. 지금은 6% 플러스로 전환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1분기 실적은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가 기대된다는 것인데요. 48,300원 이 방향을 완전히 돌이킬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. 분식 회계 의혹, 이거 의혹이 언제쯤 진실이 되어서 전해지고 언제쯤 이런 모든 이 부스러기들이 다 없어지게 될까요? 주가 오늘 또 급락이고요. 어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하나 압수수색했는데 공장 바닥 안에 그 증거들을 숨겨놨더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렇게 급락세를 보입니다. 분식회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. 주가 30만 원 선 깨졌고요. 29만 8,500원. 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?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로 아이센스는 급등을 합니다. 5% 이상이요.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환자들 참 급증하고 있습니다. 정상인들도 그렇고 당뇨병 환자도 그렇고 자가로 이 피 뽑아서 그 혈액 측정할 수 있는 혈당 측정기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아이센스인데요. 조만간 한 2분기쯤부터는 중국에 이 혈당 측정기를 판매 허가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 또 반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. 24,400원 괜찮게 봐도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. 농업주, 오늘 격엽주들, 아니 오늘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요. 정말 종잡을 수 없습니다. 어제는 또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됐다면 오늘은 또 튀어오르죠. 중심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. 북한으로의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또 조비, 경농 등등에서 오늘 농업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를 보이거든요. 예측 불가능하긴 하나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포뱅크도 살펴볼까요? 6% 넘는 상승으로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도 관련주로 묶이곤 합니다. 관련한 기술이 100여 개 이상이 된다. 이걸 보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눈여겨봐도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대체 왜 그럴까요? 이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봅니다. 이원자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차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볼게요. 네. 바람잘 날 없습니다. 어제 또 관련한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주가는 크게 밀립니다. 어떻게 봐야 돼요? 그냥 빠져나와야 됩니까? 보유하신 분들? 글쎄요.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저희가 한마디로 딱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관심 밖으로 두셔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. 굳이 악재가 네. 악재 투성이 결론이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.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부까지 이제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에 압수수색을 좀 펼침으로써 영화에나 있을 법한 그런 마룻바닥인가요? 공장 바닥에다가 그런 분식회계 자료들을 숨겼다라는 내용까지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고요. 끝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업의 실적,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신약에 대한 가치 이런 걸로 현재로서는 주가가 지금의 현재 상황을
재역전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오히려 이 사건이 완전히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야말로 저희가 이제는 좀 기업의 본질 가치로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좀 근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으로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예측도? 사실은 네. 상당히 좀 있어요. 어려워요. 뭐 회사 맞아요. 자체가 상장 폐지가 있나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의혹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고요. 진실은 사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수사하는 그런 그 관계자들만이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, 결정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만약에요, 뭐 이런 뭐 분식회계 의혹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의 이 본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 회사에 대한 점수는 좀 높게 주고 계신가요? 저는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높게 주지는 않아요. 아, 이제 법도 그렇지도 않나요?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. 그다음에 뭐 바이오시밀러를 좀 만드는 업체인데 우선은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그 제네릭이죠. 제네릭 복제약품인데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좀 거두려면은 미국이 전반적으로 그 보험료에 대해서 그 건강 그 약가에 대해서 좀 인하를 하고 제네릭에 대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가지고 좀 우호적인 환경이는 아직도 사보험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한 스탠스가 좀 강하거든요.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고 현재 그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런 가격들도 전반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호적이지는 않고 있어서 기업의 네. 가치 자체로도 현재는 좀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제약주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려면은 뭐 신약에 대한 가치라든가 새로운 그런 뭐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좀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새롭게 뭐 생겼다는 내용들이 사실은 없거든요. 그래서 뭐 분식회계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하고 있는 뭐 내용들을 봐서도 현재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걸로 좀 있습니다. 네, 어쩌다가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된 걸까요? 뭐 사실 이제 고점에서 안고 팔지 못하고 계속 이제 떨어진 걸 그냥 안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참 이게 가슴 아픕니다. 투자 의견은 그래도 냉정하게 그렇죠. 냉정하게 나빠요, 가나요? 나빠요라고 아, 좀 그래요?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일시적으로 반등은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네. 우선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코생 분위기도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. 그다음에 뭐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라제, 뭐 바이로메드 이 사명이 좀 헬리스미스? 바뀌었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그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들이 좀 좋아지려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그런 매수세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.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 뭐 임상, 이상, 삼상을 하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도 결과가 상당히 좀 늦게 나오고 있고 기존에 그 상당히 그 높은 평가를 받았던 회사들도 문제점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파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도 좀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 바이오 종목들은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유, 참 어렵네요. 참 어려워요.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도 장중 변동성이 참 크네요.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은 나빠요입니다. 네. 예.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.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혹은 밀리고 뭐 이런 가운데서 여기만큼은 돈이 쏠립니다. 또 이제 뉴스거리가 일단 나왔다고 하면 돈이 와르르르 가는 분위기예요. 남북 경협주들 일단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농업주들은 뭐 10%, 20% 급등입니다.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? 사실 경협주들은 저희가 이것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죠. 네. 아무래도 그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인데 북한은 주말에 미사일을 쏘므로써 나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좀 과시를 했고요.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조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때마침 우리나라가 인도적주의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.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.
아직까지는 판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밀고 당기기인 것 같아요.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밀고 당기기의 힘이 하반기에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결실을 좀 맺을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북한은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다. 그다음에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조금씩 우회적으로 좀 된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좀 된다고 본다면은 경협주들에 대한 관심을 단기적으로는 좀 맞추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장기적으로도 어느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좀 본다면은 아무래도 인도주의적인 거를 유엔하에 허용을 한다면은 농업주, 뭐 의료주, 그다음에 뭐 산림 이런 종목들이 갈 수가 있겠죠.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는 뭐 금강산, 개성공단까지도 큰 폭으로 좀 본다면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포트폴리오상 조종시마다 매수해 놓고 좀 뉴스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는 것밖에는 좀 현재로서는 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조비라든가 뭐 경농, 뭐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을 때 갖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통일부에서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정이 확정이 됐다.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번 또 급등할 날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좀 단기 차익으로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정말 철저히 비중 조금 실어서 단기 투자, 초단기 투자, 혹은 뭐 이슈가 나올 때 빠지는 그런 전략으로서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런 단기 전략 혹은 아니면은 그 아직까지는 그 북미 간의 대화가 끊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. 뭐 장기적으로 하반기에 된다라는 이제 관점을 갖는다면은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볼 해도 만한 된다? 거죠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투자 좀 말씀. 의견은 좋아요 갈까요? 네,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좋습니다. 같습니다. 네. 다음 종목은 인포뱅크를 살펴볼까요? 사실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는 아닌데요. 오늘 상승폭을 키웁니다. 자율주행차 관련주라는 뭐 수식어도 달고 있긴 한데요. 오늘 상승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닌데 몇 가지 그 업종로 섹터 내에서 좀 움직임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갈 거는 같아요. 네.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1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그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5 시대가 도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, 로봇, 그다음에 콘텐츠 업체들이 향후에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 있는 좀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5G 종목과 연결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인포뱅크가 기본적으로 하는 그 사업은 메시징 사업을 합니다. 메시징.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카 솔루션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메시징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버스 도착 알림 메시지를 이제 정류장에서 이제 받거나 네. 휴대폰으로 그런 사업을 이제 인포뱅크가 개발을 했고요. 저희가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회사라든가 홈쇼핑 뭐 했을 때 뭐 이체라든가 뭐 배송 상품 구매했을 때 휴대폰으로 도착했습니다. 메시지 뜨잖아요. 네네네. 네. 그거를 다 인포뱅크가 그 그렇군요.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네. 저희가 TV에서 뭐 경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히딩싱어라든가 옛날에 뭐 슈퍼스타 뭐 이런 것들 할 때 저희가 시청자들로서 문자 보내세요 할 때 네. 그 문자를 인포뱅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요? 선거할 때 뭐 투표했을 때도 저희 문자 메시지 보는 것도 네. 다 인포뱅크가 하고 있습니다. 몰랐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생활 밀착형 기업이라고 볼 수 그렇죠. 있겠는데요. 생활 밀착형 기업이고 주 매출의 85%가 메시징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럼 메시징이 돈이 될까라고 좀 본다면은 저는 더 많이 돈이 될 것 같아요. 기업의 그 재무 최근에 들어서 실적들은 한 4년치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SNS 활동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연계될 수 있는 게 뭐 카카오톡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하는 그 SNS 서비스가 뭐죠? 라인 그런 쪽하고 연결돼가지고 메시징 사업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. 뭐 AI 서비스를 음성으로 하고 메시징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인포뱅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.
그래서 자율주행과 왜 연결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내에서의 그런 메시징을 전달해주고 네네. 그다음에 그런 우리 자동차가 어디에 있지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현대기아차랑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랑 해가지고 텔레매틱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향후에 더욱더 이제 무궁무진하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는 이제 사용을 별로 안 해요.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네이톤이라든가 카카오의 메신지를 기반으로 해서 PC를 저희가 쓰지 네, 네. 전달을 하지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뭐 제목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거죠. 그래서 제 글로벌 기업은 딱 생각이 나진 않은데 제 뉴스에 보니까 메시징을 통한 그런 회사들의 가치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그래요?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SNS를 좀 기반으로 한 메시징을 통해서 이메일 사업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는 상당히 저는 미래가 되게 촉망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고 네, 네. 저희가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. 1인 미디어에서 유튜브 하거나 뭐 아프리카 TV에서 했을 때 메시징들이 창이 쫙쫙쫙쫙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 역할들을 조금 인포뱅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력들에 대한 특허가 거의 뭐 100개 이상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일단 강조해 뭐 드리고 가지고 싶습니다. 있는 것이 뭐 기술력이 탄탄하니까 이것을 뭐 믹싱해서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요. 인포뱅크 좋아요 의견인 거죠. 좋습니다. 다음 한 종목은 아이센스를 볼 건데요. 시간이 부족해서 네. 간단하게 투자 의견 정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릴게요. 아이센스 하면 혈당 치료기죠. 혈당 측정기인데 중국에 대한 판매 허가가 있습니다.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좀 본다면은 의료기기, 헬스케어 산업 중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화된 산업들은 조정은 있겠으나 방향은 좀 우상향인 것 같아요. 제 시간 전에 이제 이항영 의원이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미국의 바이오 중에서 헬스케어 산업, ETF 중에서 헬스케어 산업만 네. 성장을 한다. 네. 헬스케어 산업입니다.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시청자분들은 알아듣을지 않았을까. 지금의 가격대에서 사고 기다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종목도 좋아요 좋아요. 의견 주시는 거네요. 근데 토픽 하나만요. 왠지 뭐 아이센스 아니면 뭐 방금 말씀 주셨던 인포뱅크 뭐 어떤 걸로 갈까요? 제가 가장 길게 말씀드렸던 인포뱅크로 삽니까? 탑픽으로 지금 바로 네. 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꼭 사십시오. 네. 예. 매번 종목 요즘 발굴하시는 네. 재미가 이제 푹 빠진 우리 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인포뱅크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태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